자유한국당의 4선 중진 의원이시죠. 나경원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나 의원님 오랜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입니다. 이게 네.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. 예, 처음이죠. 예. 자, 이게 뭐 상황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이제 총리 인준안 표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우택 권한대행이 뭐 밤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.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오늘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? 실질적으로 바뀌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첫 인사고 우리가 총리 부분은 좀 빨리 좀 동의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뭐 기류였고요. 네. 좀 웬만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근데 조금 이제 자꾸 이 인사에 있어서 5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정부,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좀 안타깝게 이 부분을 꼬이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황을. 그러니까 이제 이 5대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유감을 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수순이었으면 저희가 조금 협조하기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좀 당의 기류가 지금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럼 표결 자체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? 뭐 그런 기류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예. 일단 근데 당론이 정해져서 만약에 표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자유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당론 투표를 하나요? 실질적으로 그 당론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죠. 당론으로. 알겠습니다. 지금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은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또 정치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인사인 총리 인준부터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텐데요. 뭐 저희로서도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원칙은 좀 만들어 가자 이런 게 또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청와대가 좀 유감 표명 같은 걸 좀 하고 솔직하게 좀 다가오셨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국회하고 국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이걸 부족합니까? 그러니까 이제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앞으로 이것을 뭐 인사 원칙을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뭐 신문과 한 인터뷰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프로가 돼서 돌아왔다. 뭐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.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금요일 날 했었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는데, 뭐 사실 이제 이 뭐 탈권위적인 소통은 상당히 보이시고 또 인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 측근 배제하고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하셨다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 준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. 최근에 이제 이 인사배제 원칙하고 이렇게 좀 인사배제 원칙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결국은 최근 지명한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사실 뭐 예전에도 보면 다 장관 쓰려면 쓸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사 원칙을 어떻게 뭐 파기하게 된 것 뭐 사실 공약으로서 강조하신 거는 뭐 철저히 배제하겠다라는 워딩이었거든요.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감을 표시하고 그다음 이제 우린 그래서 부득이 인사 원칙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. 근데 나 의원 그게 개인의 의견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뭐 이렇게 그 표현의 정도의 차이지 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
그 정도의 차이라고만 또 치부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뭐 2005년 이후만 뭐 적용하겠다, 막 이렇게 또 이제 뭐 공약의 내용을 상당히 이제 다운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거 좀 우리가 좀 다시 합의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뭐 외통위 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뉴욕에도 출장을 많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. 네, 워낙 이제 뭐 외통위 하고 예전부터 이제 오래 알고 있었죠.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또 뭐 국제기구에서 단연간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상당히 제가 기대를 많이 걸고 또 좀 제가 이제 같은 여성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이제 여성의 사실 고위직 진출이 그동안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조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불거지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자녀의 창업 관련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 정도 만약에 의혹이 나왔다,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장관은 안 된다, 이런 입장이세요?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미 이제 뭐 지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논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, 결국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납득이 가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청문회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.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.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?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 단연간 국제기구에서 유엔에서 일한 경험은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데 이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런 부분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있죠. 그러나 뭐 조금 더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의 답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보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사드 발사대 4기가 이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사를 지시하면서 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청와대의 아주 전략적인 스탠스라는 분석도 있고 이제 이게 국방부 외교안보 라인의 국기 문란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사드 문제는 조금 원래 그 6기가 한 세트잖아요. 그래서 이미 뭐 4기가 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약간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정치적인 것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. 그러면 청와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다. 뭐 이런. 그거는 이미 뭐 언론에도 그동안 6기가 다 한꺼번에 한 세트다.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어도 대통령이 이제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은 역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무슨 당연히 사드 한 포대가 설치된다는 거는 계속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뭐 이것을 뭐 보고 누락이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게 맞나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이제 보고 과정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? 아니 그러니까. 이미 뭐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드 한 포대를 뭐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6기가 반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예상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조금 이걸 막 지나치게 지금 4기를 뭐 보고서에 누락이 됐다
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뜻 이게 좀 지나친 반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최근 좀 일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통령 업무 지시 1호, 2호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. 뭐 예컨대 4대강 감사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든지 또는 뭐 무슨 이렇게 이제 감사원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 요청권은 없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언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좀 세련되지 않은 쪽에 해당하고요. 사실 좀 이런 것 좀 정치적으로 좀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, 사드 정치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뭐 의도를 의심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지나치게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 아닌가? 고의로 문제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행보를 앞두고 하는 그런 확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. 한미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앞두고 또는 국회에서의 사드에 대한 논의가 거의 확실하게 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어떤 그런 뭐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얼핏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이제 인준 나의원도 참여하실 텐데 자, 이른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고요.